반갑습니다.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라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멜 소스는 저희가 생각보다 가정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고 실제로 집에서 카라멜 소스를 가져놓고 쓰지는 않지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굴소스입니다. 굴소스에도 카라멜 함량이 들어있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흔히 먹는 음료 중에는 콜라, 그리고 초콜릿이라든지 쿠키 이런 곳에도 카라멜 색소는 모두 들어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곳에 많이 쓰이고 있는 카라멜 색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멜 색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라멜라이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카라멜라이징 같은 경우에 설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맑은 색을 띠다가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검붉게 변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검정색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160도 이상이 됐을 때 검게 변하는 카라멜라이징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설탕 이외에도 야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요리 프로그램에서 양파를 이용해서 카라멜라이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음식에서 단맛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쓴맛도 나기도 하고 풍미를 올려주기도 하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카라멜라이징을 사용하게 됩니다. 소스 같은 경우에는 데리야끼 소스를 가지고 카라멜라이징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기라든지 생선의 겉면에 그 데리야끼 소스를 넣어서 졸이면서 훨씬 더 색감을 좋게 만들고 식욕을 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멜라이징을 통해서 훨씬 더 풍미가 좋고 색감이 좋은 형태의 그런 음식을 만드는 기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라멜라이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리고 그 앞에서 숙련된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로 훨씬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카라멜 색소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라멜 색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색상을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은 색깔이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색감 자체가 미적으로도 그리고 식감을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변색을 방지하거나 아무래도 유통기한을 좀 더 늘리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카라멜 색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카라멜 색소 같은 경우에는 음료에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콜라, 그리고 맥주, 위스키에도 카라멜 색소가 들어가서 그 색감을 훨씬 더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과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이라든지 쿠키라든지 그 케이크류에도 이런 카라멜 색소가 들어가서 그 색감을 유지하고 풍미를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소스나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전통장인 간장에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숙성을 해서 검은색을 내기도 하지만 이 카라멜 색소를 넣어서 그 색을 내기도 하고요. 바베큐 소스에도 훨씬 더 맛있는 그런 미적 감각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카라멜 색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는 카라멜 색소를 우리는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라멜 색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다, 발암물이 생기고 있다라는 각종 보고서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아황산 화합물, 암모늄 화합물을 카라멜 색소를 만들 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이런 화합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시간 단축에 있습니다. 또한 색감을 더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보관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카라멜 색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밀이라든지 설탕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가열을 하면서 이거를 카라멜라이징화를 통해서 카라멜 색소를 만들지만 부족한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보관을 하다 보면 색감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황산 화합물과 암모늄 화합물을 넣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넣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감을 더 진하게 만들기도 하고 변색을 방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만들 때 카라멜라이징을 하면서 걸리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화합물을 사용하는데요. 이 두 가지 화합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발암물질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화합물이 들어가지 않는 카라멜 색소를 써야 하고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는 이 두 가지 화합물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에서는
좀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식욕청에 등록되어 있는 카라멜의 종류는 1, 2, 3, 4, 카라멜 색소 1, 카라멜 색소 2, 카라멜 색소 3, 카라멜 색소 4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식품의 뒷면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성분 분석표가 있는데요. 그 성분 분석표를 보시면 카라멜 1이 사용됐는지, 2가 사용됐는지, 3이 사용됐는지, 4가 사용됐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의 차이는 뭐냐면요. 요 카라멜 4 같은 경우에는 아황산 화합물, 암모늄 화합물이 모두 들어갑니다. 그럼 반대로 카라멜 색소 1 같은 경우에는 아황산 화합물 그리고 암모늄 화합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천연 색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천연 색소에 가까운 당밀과 설탕을 이용해서 가열을 해서 만들어지는 카라멜 색소가 카라멜 색소 1입니다. 카라멜 2 같은 경우에는 아황산 화합물만을 사용을 했고 카라멜 3 같은 경우에는 암모늄 화합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카라멜 4는 아황산 화합물과 암모늄 화합물을 모두 사용한 겁니다. 가정에서 카라멜을 직접 사용하실 일은 거의 없지만요. 그래도 카라멜 이 시중에 나가서 카라멜 색소 뒷면을 보면은요. 그 다른 부분들은 다 알겠는데 색가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색가 0.01에서 0.6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색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카라멜 색소를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색가를 통해서 0.01에서 0.6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해라 라는 표기인데요. 0.0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묽은 색을 이야기하는 거고 0.6은 굉장히 진한 색을 이야기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식품들은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 색깔을 한번 구해서 정말 그만큼 들어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요. 흡광도를 구할 수 있으셔야 되고 용액의 농도를 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기계 장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고 또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의 인식 중에서 색소는 굉장히 몸에 좋지 않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고춧가루가 그 색을 대신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강황이 대신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강황가루가. 하지만 이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카라멜라이징을 직접 하는 데에는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카라멜 색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멜 색소를 사용하는 곳이 음료, 식품, 제과, 스낵, 가공식품 종류 거의 대부분의 그 검게 만들어지는 제품들 그리고 노랗게 만들어지는 제품들에 거의 대부분 이 카라멜 색소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카라멜 색소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먹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들 기본적으로 어떤 카라멜 색소를 사용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에는 그 카라멜 색소 1, 2, 3, 4 중에 어떤 걸 사용했는지 표기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카라멜 색소를 사용했다라고 표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어떤 색소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하시고 구매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소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라멜 색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훨씬 더 건강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카라멜 색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